안녕하십니까, 박영한입니다. 지난번 규원가에 이어 시집살이 노래 설명한 뒤에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를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먼저 주요한 내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내두겠습니다. 민요입니다. 민요인데 경상북도 경산지방의 민요입니다. 경산지방은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와 같은 많은 대학들이 있는 장소인데 그 지방에서 불리던 민요였습니다. 물론 이 민요가 각 지방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민요가 많아요. 그 가운데 경산지방의 민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사조 사원법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부여가 있죠. 부여. 부자가 안에 부자고요. 여자가 노래요. 부를요. 그래서 안여자가 부르는 노래란 뜻입니다. 기서결 3당 구승이고요. 기는 뭐냐?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해서 사촌 여동생이 사촌 언니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대화체죠. 서는 형님, 사촌님부터 콧물밖에 다 짖은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은 울었던가 말았던가부터 끝까지입니다. 대화 형식이죠. 반복법, 대구법, 열거법, 대접법 등이 사용되었는데 해학적이고 풍자적입니다. 그 다음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이 절실하게 표현된 민요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 표현이 주제와 잘 어울립니다. 밑에 좀 설명 들어갈게요. 시집살이 노래는 여성들이 부르던 민요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한스러운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 노래는 묘미 있는 언어와 해학적인 표현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체념하고 초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문학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사촌 자매 간의 대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박하고도 간결한 언어로 압축되어서 폭넓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특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대구 대조법 사용됐고요. 반복 열거 등이 사용됐습니다. 됐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집 식구들을 세에다 비유했고요. 자식들 온이 그 위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참 재밌게 했다는 것이 시험 출제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올라갈게요.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자, 시집살 노래 작자미상. 형님 온다, 보고 젖은 형님 온다. 저 보고 젖은이 뭐냐? 보고 싶은 그런 뜻입니다. 보고 싶은 형님 온다. 옛날에 언니, 시집간 언니를 형님이라 했습니다. 형님. 남자 형제들끼리도 형, 동생 하지만 여자들도 시집간 언니들한테 형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됐어요? 또 시댁에 가면은 자기보다 먼저 시집은 그 집안의 큰 며느리죠. 그런 분들한테도 형님 또는 성님이라 했습니다. 자, 형님 마주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해서 사촌 여동생이 먼저 먼저 대화가 아니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보러 내가 갈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형님, 사촌님, 계속 반복법이죠. 시집살이 어땠대까? 무슨 뜻입니까? 시집살이가 어떠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즉 사촌 언니가 뭐랍니까? 이에 그 말 마라 하고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시집살이 계집살이다. 야, 시집살이는 계집살이다. A는 B, 비유법이 언유법이죠. 그죠? 계집살이라면 계집살이. 그러니까 인간이 살만한 그런 살이가 아니더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앞밭에는 당주 심고 뒷밭에는 고치 심는다 했죠. 그죠? 당주, 고추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조금 내놓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먼저 요 표현은 시집살이, 계집살이는 삶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적이죠. 비유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언유법이고, 앞밭에는 당주 심고 뒷밭에는 고치 심는다. 무슨 뜻이냐? 똑같은 단어를 뭡니까? 같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어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나 어의 조화로운 배치를 위한 표현으로 동어 반복을 피하고 운율을 살렸다. 이게 학교 시험 선택지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죠? 학교 시험 선택지입니다. 요게 여기까지 선택지예요. 같은 것이나 어의 조화로운 배치를 위한 표현으로 동어 반복을 피하고 운율을 살렸다. 이렇게 나오면은 당추, 고추 보고 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아이고 너무나 참 고생 많이 했겠네. 그죠? 지난번에 기운가 할 때도 그 작가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이 시집살이 노래는 평민. 볼까요? 둥글둥글 수박 씻기. 여러분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옛날 밥그릇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밥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손, 즉 여학생 같으면 여학생의 손을 딱 활짝 펴보세요. 거기에 수박 큰 거 말고요. 조그만한 수박 한 덩어리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비유로 그럼 작은 농구공, 핸드볼 정도 크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큰 밥그릇, 그것도 사기 밥그릇이군요. 그런 밥그릇을 수박식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커요. 수박식기인데, 여기에 뭡니까? 밥 담기도 어렵더라. 왜요? 그 큰 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퍼야 되거든. 무겁겠죠? 여자 손이에요. 여자 손인데 그 연약한 여자 손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서 밥그릇을 놓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겠죠? 그 다음 보세요. 도리도리 소반. 소반인데 작은 소반이에요. 모양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딱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개다리 소반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가 또 개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에 수박식기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몇 개 못 들어가요. 그 다음 반찬 넣어요. 그리고 수저 이렇게 넣어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죠? 국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밥과 뭡니까? 반찬만 있는 게 아니라 국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반찬 그릇까지 놓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했습니까? 그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도리소환에 수저넣기 어렵더라. 숟가락, 젓가락 넣는 거 진짜 어렵더라. 그런 뜻입니다.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둥글둥글과 도리도리 어문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듬감이죠. 자, 둥글둥글, 도리도리 어문적 효과에서 리듬감을 돋보입니다. 상을 차리는 예절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밥 먹고 난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예인들이. 자, 물을 깃죠. 자, 1리가요. 1리가 400m입니다. 그럼 오리는 얼마입니까? 네, 2000m죠. 그러면 2000m니까 2km죠. 오리 물을 기르다가 여자가요 물뚱이 쥐고요 이 2km를 걸어가서 물 쥐고 다시 걸어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겠죠. 또 10리 방아 찧었다. 10리는 몇 킬로입니까? 그러면은 4km 가서 방아 찧어다 옵니다. 방아 찍습니다. 물 깃고 방아 찍고 그 다음에 9솥에 불 때입니다. 솥이요. 가마솥이 이렇게 큰 가마솥이요. 9개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살림이네요. 야, 가마솥이 9개 정도면 굉장히 큰 살림입니다. 잘 산다는 얘기죠. 시래기. 그죠? 그 다음에 12방에 이부자리 있겠습니다. 와, 방이 12개예요. 그러니까 밥 담고 밥 먹이고 물 깃고 방아 찍고 불 떼고 자리 긋고 쉴 새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시부모 눈치를 봐야 돼요. 외나무 다리 어릴 때야 시아버님이 같이 어리랴. 자, 외나무 다리가 걷는 게 참 어렵다 하는데 우리 시아버지처럼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같이 어렸겠느냐. 나뭇잎이 풀려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무슨 뜻입니까? 시어머니가 구박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시퍼렇게 해가지고 눈 탁 뻘치면서 우리 며느리 뭐 하나 딱 보고 굉장히 뭡니까? 야단치고 막 슬슬 퍼렇게 뭡니까? 혼을 내죠. 약간만 잘못해도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지금도 우리 젊은 여자분들이 결혼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려고 하죠. 왜? 시아버지, 시어머니, 즉 시댁 식구들이 못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인식이 바뀌는데요. 예전에는요,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자기도 뭡니까? 시댁에 뭡니까? 시집을 왔죠. 젊었을 때 자기도 똑같이 고생했으면 며느리한테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못되게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오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수관형사를 붙였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는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나무 다리부터 더 푸르리아까지입니다. 시아버님 앞에서의 행동이 외나무 건너기보다 어렵고 시어머니 섯을 푸른 눈총이 나뭇잎보다 더 푸르다는 뜻입니다. 야, 못되게 쳐다본다는 얘기죠. 그죠? 요새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대목은요, 무조건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는요, 무조건 기억해 놓으세요. 됐습니까? 밑에 해놨죠. 시집 식구들을 세 비유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의 뛰어난 구사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한림새요. 신우 하나 뼈중새요. 시아집이 뼈중새요. 남편 하나 미른새요. 자식 하나 운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새죠. 시아버지는요, 호랑이처럼 무섭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는 맨날 꾸중만 해요. 며느리를 감싸는 법이 없어요. 네, 야단만 쳐요. 동새 하나 한림새. 동새가 뭐냐면 동서입니다. 동서. 자,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각각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끼리는 동서랍니다. 위에 있으면 동서 현미고 밑에 있으면 그냥 동서라 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시집온 큰 아들이 배우자한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동생은 그냥 동서라고 불러요. 동서. 됐어요? 동서지간인데 자기보다 먼저 시집온 큰 아들이 배우자한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형님 또는 성님 밑에 있는 그 사람은 동서라고 부릅니다. 됐죠? 나중에 제가 천수나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동서 하나 한림새가 뭐냐면은 잘 일러 바친다는 뜻이에요. 잘 일러 바칩니다. 누구한테요? 시어머니한테. 자기는 좀 편하려고 위에 있는 형님을 자꾸 화자를 자꾸 일러 바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일러 바쳐서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한림새라 합니다. 신우 하나 껴주세요. 신우가 누구냐? 남편의 누나나 여동생을 신우라 합니다. 특히 누나한테는 성님 또는 형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뭡니까? 시누이죠. 보통 시누이는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아가씨. 이 아가씨가 뼈족새예요. 뼈족새가 뭐냐면은 막 뭡니까? 못되게 해가지고 말끔하다 막 탁탁 건드리고 못되게 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먹고 못되게 하고 막 일러 바치고 못되게 하고 막 쪼고 이래요. 그런 걸 뼈족새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자기도요, 신우이죠. 아가씨죠. 이 사람이 자기도 결혼하면은 똑같이 당할 일인데 왜 그렇게 못됐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뼈족새 참 못된 사람입니다. 시아집이 뼈중새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꼭 다물고 화난 것처럼 있는 것을 뼈중새라고 합니다. 남편 하나 미련새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요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단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참 고생하고 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데 고생하고 동서가 막 일러 바치는 그 일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아가씨가 막 투덜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남편이 위로를 해주면서 사랑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멍청하게.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그래서 미련새. 자식 하나 운새. 네, 엄마 붙잡고 울죠. 엄마 칭칭대고 찡찡대고 울고 불고 다 배고프다 달라 밥 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는 새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나 하나만 썩는 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나 하나면 이렇게 썩는 새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화자는요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새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나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데 재밌게 표현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다 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